네, 코스닥 지수가 그동안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600이라는 마디 지수에서 한번 쉬었다 갈 것인가 아니면 쭉쭉 뻗어나갈 것인가 고민하던 찰나에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비교적 깊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내일장이 더욱더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내일장 미리 보기 오늘은요. 현대증권의 배성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변수는 계속해서 좀 제자리 걸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 문제, 국제유가 하루하루 이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고 있고 또 국내에는 수급 변수 또 지수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국내 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부분 봐야 되죠? 네, 내일 국내 경제 지표 가운데서는 이제 뭐 특별히 발표된 내용은 없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외부 변수에 따른 영향력이 지수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좀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시장은 지난 주말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예상외로 높게 나왔다는 소식과 유로존 내 이제 그리스와 ECB 간의 이제 현결우가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이제 미국채 10년물 급반등에 따른 이제 영향을 조정세로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미국 노동부는 지난 1월 그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이제 25만 7천 명을 기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그 예상치 22만 8천 건을 뛰어넘는 수치인데요. 이와 함께 이제 평균 시간당 임금이 이제 전년 동기비 2.2% 증가했다고 좀 발표를 하면서 고용과 임금 모두가 이제 개선되고 있음을 좀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고용 및 임금의 개선세가 이제 지속이 된다면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뭐 예상대로 6월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제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제 전망 속에 코스피, 코스닥 이제 양시장 모두 이제 주가 조정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영향과 더불어서 내일 이제 컴투스라든가 게임빌, 서울반도체 등 이제 코스닥 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코스닥 시장의 이제 조정 원인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코스피는 이제 현 지수대인 1950선이라든가 추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 1940선에서의 이제 지지 여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590선에서의 이제 지지 여부가 중요한 그런 포인트로 좀 작용할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해외 변수에서는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되죠? 내일은 뭐 해외 변수 자체의 이제 영향은 뭐 크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1월 미국 고용시장 경기 지수하고 이제 NFIB 소기업 낙관 지수가 이제 발표될 예정인데요. 두 지수 모두 지난 주말 이제 미국의 고용 및 임금이 이제 개선되었다라는 그런 지표를 좀 발표했기 때문에 뭐 예상 대비 이제 양호한 수치가 나타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중국에서는 내일 이제 1월 전년 동기비 그 소비자 물가및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 소비자 물가는 이전 1.5%보다는 이제 소폭 하락한 이제 1.0% 증가. 생산자 물가의 경우도 이전 마이너스 3.3%보다 더 악화된 이제 마이너스 3.8% 증가를 좀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동지수 발표에 따른 이제 향후 경기 둔화 지속 가능성 여부에 좀 주목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로존에서 이제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은 좀 없습니다만 최근 이제 롱테일 리스크로 시장 변동성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리스 문제를 볼 경우에 그리스와 이제 트로이카와의 의견 대립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현재 그리스가 2015년 상반기 중 갚아야 할 국채 규모가 총 289억 유로로 이제 그리스가 지난 12월 신청한 이제 긴급 유동성 지원 자금 150억 유로로는 사실상 버티기가 힘든 그런 와중인데요. 뭐 다행인 점은 이제 ECB가 500억 유로는 이제 EL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95억 유로를 이제 추가 지원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뭐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가 이제 궁극적으로 재정 유동성을 겪을 그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발표된 이제 전반적인 미국이나 유로존 증시 영향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 쭉 들어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일장 대응 전략하고요, 또 시장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금일 주가 조정의 모습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이제 조기 금리 인상을 좀 우려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종목들의 경우는 이제 물론 이제 단기 급등에 따른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음을 좀 감안을 할 경우에 코스닥 시장은 역시나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들어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거치면 다시 이제 재차 상승을 좀 시도할 것으로 좀 예상은 됩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국내 4, 4분기 실적 추정과 이제 실제 사이의 괴리가 코스피 및 이제 코스닥 시장 모두 전분갭이 이제 축소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양 시장 모두 이제 매 순기 그 4분기마다 순이익이 이제 급감했던 그런 현상들이 최근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리스 변수 지속과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그 유로존 양적 완화가 이제 3월부터 시행된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이제 선진국 물가 상승의 기대가 아직까지는 좀 낮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이제 외국인의 본격적인 매수가 유입되기를 좀 기다리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거래소 시장에서는 최근 단기 낙폭에 따른 이제 반등을 이어가고 이제 건설이라든가 정유, 화학 그리고 이제 식음료 등 일부 종목에 대한 이제 트레이딩으로 좀 한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이제 금일 조정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연초 이후에 꾸준히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를 높이고 있는 이제 연기금이 매수하는 종목들, 파이오링크라든가 이제 나스미디어, CJ ENM, 바이넥스 등과 같은 종목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까지 몇 가지 짚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내일장 해외 변수보다는 국내 변수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40선 그리고 코스닥 590선에서의 지지력 테스트 눈여겨보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다 장중 저점 부근에서 예상 체결 지수가 좀 접수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1940선대 중반의 흐름, 코스닥 지수는 590선대 초반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마감 상황은 2부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